나와 얘들아. 내신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갈게. 그래야 이제 깔쌈하게 이제 수열이 종료가 되는 거야. 수열이. 자, 우리 지금 저기 뭐죠? 지난번에 주간 테스트 잠깐 얘기 좀 할게. 주간 테스트 했는데 그 시그마 있잖아. 시그마가 좀 마음에 잘 안 들죠? 좀 짱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숙제를 최소한으로 거의 뭐 소원 숙제가 없을 테니까 시그마 있잖아. 한 번만 더 복습해 오세요. 뭐로? 라센으로.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저기 뭐야 시험지 나와 드릴 텐데 그 수완 저기 재시험 볼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시그마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공부 좀 해보자. 라센으로. 아시겠지? 그리고 이제 수학상은 뭐 맨날 좀 어렵게 좀 저기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되 수학상 뭐 2차 방정식 부분인데 사실 시험 봤으면 딱 봤으면 알겠지만은 아리까리 하죠.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그죠? 답이 안 나오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아쉽게도 이번 주는 그 수학상 통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날 다시 한번 재시험 볼 테니까요. 좀 복습 좀 해오세요. 자, 그러면 갑니다. 아하하. 자, 원리합계. 그 등비수열이 뭐다? 활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등비수열이 어딘가에는 얘들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리합계를 왜 배우느냐와 저게 왜 등비수열로 연결되는지를 여기다 좀 한 땀 적으시면서 따라오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이게 내신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금 필기노트 나와드렸는데, 왜 드렸냐면은, 이제 수열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수열에 대한 이제 복습만 좀 하시면 되고 다음 주 내용이 상업함수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요거를 내일 모레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알겠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열심히 보고 듣고 필기를 좀 해오셔야 돼요. 요건 반드시 그 어딘가에는 다 필기를 해오셔야 돼요. 그래프의 색인데 쌤이 예전에 그 2학년 애들 가르치면서 최대한 자세히 한번 정리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일단 영상을 드릴게. 알았지? 영상 길이는 1시간 48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1도 안 풀고 상학함수 그래프만 정리해 놓은 영상인데 1시간 48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시청하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오시면 상학함수의 어떤 그래프의 좀 왁구란다. 좀 이게 구조가 잡힐 거고요. 그리고 상학함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상학함수의 여러 가지 응용 그래프까지 다 정리된 거니까 한번 꼭 그려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토요일날에는 또 뭐 부탁드릴 거냐면 특수값은 외워주셔야 돼요. 삼각비의 특수값들. 알았지? 뭐 사인 30도를 모르거나 뭐 탄젠트 45도를 모르거나 이러면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다음에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다음 주 언제까지 이거 제출이야? 언제까지 얘들아? 화요일까지. 영상은 오늘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정확하게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상학함수의 활용 파트를 좀 들어갈 거예요. 되십니까? 그럼 이제 진도를 빨리 끝내놓고 필요하다면 상학함수가 좀 선생님 저는 상학함수 그거 변환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니네 이런 거 기억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이따 다 알파는 예각이다. 시작. 불러볼세다. 코사인 알파 부호는 플러스 오예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살짝 기억나세요 여러분? 왜 눈빛을 안 맞추나? 왜 이제 이런 것들 필요하면은 또 마지막까지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지수하고 로그는 안 하나요? 지수하고 로그는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다시 개강을 할 때 거기 앞에서부터 좀 달리면 되는 거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내일 모레 있잖아. 토요일 날은 수완 숙제가 없어. 실제로 어떤 뭐 알겠지? 그게 없기 때문에 수상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정리해와야 돼. 안 그러면 소통이 안 될 거야. 아니 이거 까먹었을 거 아니야. 이거 그래프 이거. 알았지? 자, 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한다. 자,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 이제 1번 가겠습니다. 원리합계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떤 돈을 갖다가 저금을 하잖아. 그 맨 처음에 집어넣은 금액을 원금이라고 합니다. 원금.
근데 이제 저금하는 이유는 그냥 원금 그대로 있으면 뭐해? 이자라도 받아먹으려고 저금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플러스 이자 붙여줍니다. 누가? 은행이.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원금에다가 이자를 갖다 더한 금액. 니네 살짝만 암산해봐. 나한테 1,000원이 있어 얘들아. 1,000원의 10%가 얼마지? 100원이지.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제 1,000원에다가 100원을 더하면 얼마야? 1,100원이지. 그런 돈, 알겠지? 그런 돈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 한자말이니까. 자,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방식, 이자를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써놓읍시다 여러분. 단리법. 이거 다 한자야 이거. 일본 새끼들이 만들어가지고. 단리법. 그 다음에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 복리법이 있어요. 야,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을까? 복리법.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한테 좋은 건 뭐다? 단리법이 아니라 복리법이다. 자, 이런 거고요. 단리법이 왜, 이제, 단리법하고 복리법을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 얘들아? 3요소. 뭐냐면, 원리합계 문제를 다룰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맨날 나오는 건데, 문장에서. 그래서 보통 A라고 표현해. 보통 A. A는 원금. 내가 맨 처음에 저금한 금액. 자, 원금. 자, 이거 왜 하나 쉽죠, 여러분? 그죠? 내신에 나오니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 R은 마치 등비시월의 공비 같지 않니? 라티오. 라티오 약자인데 비율이거든, 이거 원래. 그래서 이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하게. 여기 약간 조심할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이 R이라는 이자율은 보통 퍼센테이지로 주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 1%, 얘들아 1%. 그러면 1%면은 여기다가 R이 1이 아니라 1%는 원래 백분율이잖아. 그치? 그래서 1%라고 나오면 그때는 R이 얼마다? 0.01이다. 이렇게 볼 거야. 알았지? 일단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아. 그게 이제 하나 주시고. 근데 꼭 3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N이 있어. 자, N은 뭐냐면 기간이야, 기간. 너희들이 이제 어떤 금액을 저금을 할 때 뭐 3개월 동안 아니면 뭐 4개월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3요소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 이제 영문자 ARN 요걸 제일 많이 쓴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표기를 좀 약속을 좀 통일을 하자. 우리가. 자, 그러면 가볼게. 자, 단위법은 아주 단순한 방법이야. 단순하게 이자를 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맨 처음에 원금이 이제 A1이 있잖아. 이거 원이라고 써줄게. A1 이런 식으로.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뭐 1년이든 뭐 1개월이든 한 번, 뭐 한 1년이라고 하자 그냥. 1년. 그러니까 한 번 이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요 A1에다가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일 건데 그 이자율을 어떻게 붙일 거냐? 당연히 자 R이라는 게 어떤 이자율일 테니까 여기다가 AR. 자, 이런 느낌이야. 이따 다 A 들어주게 걱정하지 말고 그럼 적어봐. 자, 얘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야. 근데 이자율이 10%야. 그럼 얘들아 이자가 얼마지? 1,000원에 10%면 100원이지, 그치? 그럼 어때? 이게 뭘까? 이게. 바로 그 1,000원에다 원금에다가 이자율이 10%니까 얘들아 0.1을 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줄 거라고 이렇게. 고맙지 얘들아? 오케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그럼 당연히 한 번 더 지나가 요렇게 2년 내가 한 번, 두 번 해도 돼. 그럼 이자가 이제 두 번 붙겠지. 근데 요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재밌게도 A 플러스 여기 지금 2년 지났으니까 그래 이자 두 번 주자. 그래서 A 곱하기 몇 알? 2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이 지금 10%라면은 2 곱하기 20%. 그러니까 R만 이렇게 두 배씩 증가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얘가 쭉 지나가서 뭐 N년 지났다고 칠게. 그러니까 N번 이식거리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금액이 되느냐? A 플러스 원금에다가 자, 그 원금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 얘들아? 1년 지났을 때 1알, 2년 지났을 때 2알. 그러면 N년 지났을 때 몇 알 얘들아? 시작. N알. 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자를 증가시켜서 주는 방법을 단리법이라고 해. 그냥 듣기만 해, 이건. 알았지?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렇게 이자 붙인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그냥 원리합계라 부르는데, 됐니?
단위법의 원리 합계는 뭐 약간 묶어볼게. A로 묶으면 1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NR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단위법의 원리 합계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우랄랄라 우랄랄라 봐봐. 여기 지금 n의 관점에서 보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맞아 안 맞아? 괜찮지 여기까지? 자, 배운 수열 중에서 n에 관한 1차식이라면 무슨 수열입니까? 고마워요. 고마워.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법의 구조가 등차를 하는 거. 그래서 한 번만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 등차 수열이면 등비 수열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원금에다 이자를 붙인 거 원리합계라 부르고 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 이렇게 이해가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 무슨 법? 복리법. 됐지? 자, 그래서 이거 잘 들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가보겠습니다. 되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예를 하나 들어줄게. 근데 이제 이거 암묵적으로 이제 문자만 막 쓰면은 재미없으니까. 오라라라라. 자, 꼭 하나 적어놔봐. 자, 일단 문장이 이게 원금 이렇게 나와. 원금. 오케이. 자, 우리 원금 1만 원이라고 할게. 공 4개 붙이지 말고 그냥 1만 이렇게 써.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자, 이자율을 보통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봐봐. 월이율. 또는 둘 중에 하나야. 연 단위로 가면 연이율.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그래서 1개월씩 이자를 준다면 월이율. 1년 지날 때마다 이자를 준다면 연이율. 알겠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몇 프로 할까? 5% 할까? 5%. 자, 이런 식으로 이자율을 줍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그럼 이때 이 5%를 100분위로 환산하면 0.05잖아. 그 0.05를 우리는 이제 R이라고 부를 거라고. 알겠지? 이제부터? 오케이. 여기 약간 약속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뭐가 있다? 기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월 이율이라면 5개월 뭐 이런 식으로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연 이율이라면 5년 동안 뭐 이런 말이 나올 거라 이거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충분히 가고 있어. 그럼 우리 5개월만 하자. 뭘 하자? 너희들 돈 있으면 요거 저금 좀 하자 이거지.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알았지? 그럼 은행에다가 10,000원을 탁 저금을 해놓고 몇 개월 후가 되면 5개월 후가 되면 자, 은행에 찍혀있는 내 돈은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분명 얘들아 1만 원을 딱 저금을 했으면 5개월 후에 똑같이 1만 원 있으면 저금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거기에 어떤 이자가 붙어있겠지? 그때 이자를 그 주는 방식의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직장 구해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 잊지 말아봐. 단위법보다는 복리법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잊지 말아봐. 자,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에 원금을 몇만 원? 1만 원이었으니까 5개. 이게 이제 내 통장에 있는 거지. 적응을 했으니까. 어때?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월 이율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자, 우리 1개월 그래 1개월 지났다 치자. 어렵지 않지 얘들아? 1개월 지나면 여러분 월이율 5%니까 얼마가 내 통장에 들어있습니까? 시작! 원금 플러스 그러니까 원금 일단 있겠고 맞지? 그러면 1만 원에 곱하기 얼마? 얼마 해야 돼? 곱하기 얼마 해야 돼? 5%라면 0.0을 때려주는 거 그치? 그럼 요게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럼 원금에다가 요 이자를 붙인 금액 됐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원리 합계. 그렇지. 오케이. 재밌지? 재미는 없구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그럼 요거 1만원 있으니까 어떻게 할게? 묶게. 이거 이쁘게 묶을게. 그래서 1만원 곱하기 묶었으면 1 플러스 0.05. 어때? 여기까지 가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래 솔직히 단위법하고 비교했을 때 단위법도 1개월 지났을 때는 이 정도야.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맞아. 똑같아. 구조가. 이해되지?
그런데 이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치? 이제 1개월 더 갈게. 1개월 더 가자. 1개월 더 가자. 이게 엄청난 건데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원금이 1만 원이었잖아. 여기 이제 묶여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묶어 버릴게. 그러면 1만 원에다가 뭘 주냐면 여기 뭐냐? 1 플러스 0.05 1 플러스 0.05 즉 이자에 제곱을 줘. 뭐라고 준다고 얘들아?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제곱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놈의 자식 1.05잖아 이거. 이거에 제곱을 붙여주는 금액.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계속 복이 뭐냐면 거듭제곱이거든. 거듭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야.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이 단위법이라는 거는 그냥 이자의 2배, 여기는 3배, n배 이거만 주는 거고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n개월 후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n년 후 또는 n개월 후 이거 환산하면 원금 1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05는 이제 붙였다는 의미고고 여기가 몇 승이 된다고 얘들아? n승이 된다고. n승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숫자가 커진다는 거지. 이런 식의 구조를 봉리법이라 불러.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딱 느낌적으로 봐도 1승, 2승, 3승 이렇게 갈 거니까 무슨 시결? 등비시결인 거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깔끔하게 딴딴따다다 따라라라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자, 네 통장에 10,000원 집어넣고 월요일 5%일 때 기간 5개월 지나면 돈 얼마 있어? 무슨 법으로? 복리법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그럼 돈 얼마 있다고 쳐야 되나? 1만원 곱하기 1 플러스 구조 보니까 자꾸 더해지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자율 0.05에 5개월 지났다고 얘들아 몇 등? 5승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의 금액이 네 통장에 있을 것이다. 되냐? 그래서 이거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라서 원리 합계라 불러.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등기소리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복리법에 해당되겠다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의 구조를 한번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통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원금에다가 무조건 1 플러스 붙여주고 공비하기보다도 요 R이 이자율에 그 다음에 몇 승? 기간승. 자, 이런 식의 구조를 복리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잖아요. 자, 그래 뭐 등비수열이구나. 1 플러스 R이가 공부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자, 라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떤 문제 스타일이 시험에 나오는 거냐. 이건 이제 개념이고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 스타일이 시험에 나온대요. 자, 2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것은 나중에 내신들이 같은 거 하실 때 좀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담 없이 들으세요. 자, 어떤 문제? 적금 또는 뭐 적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통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하시는 건데요. 이 적금을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적금 뭐 하는 거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돈을 저금을 하는데 일정한 기간에서 반복하여. 그러니까 요게 핵심인데 요거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일정한 기간을 딱 주면 한 번만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금하는 게 아니라 매달 반복해서 계속 저금을 요즘에 자동이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이체로 되게 빠져나가는데 보통 그래서 이거는 반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저금한다고 좀 포인트 잡아주시고 이 저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상황만 배웁니다. 그래서 1번, 2번 완전히 실생활 수학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직접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시험에서는 여러분 그 선택 과목 중에 그 경제 수학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3학년 때 선택하실 텐데요. 그 듣는 사람들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요. 그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 원리합계가 거기에 다 서술되어 있는데 그 경제 수학은 수능의 직접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진 않고 내시험 볼 때만. 자, 그래서 이제 적금을 하는 방식 중에 좀 더 어려운 말 미안한데 써놔. 기소불 적금을 하는 방식 중에 기말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 아니고요. 이거 원래 나와 있는 말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라는 말 잘 볼게요. 수. 이게 한자로 머리 숫자인데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면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기초, 초불. 자, 그래서 초라는 건 뭐냐면 매월 초에 저금을 할 때 또는 매년 초에 저금을 할 때 이렇게 초라고 바꿔도 돼요, 여러분. 그 요거 이제 말 괜찮은데 이거 말. 말은 반대로 매월 말에 저금을 할 때 아니면 매년 말에 저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가지만 배워요. 그리고 알았지? 그래서 이 구조의 돈 계산과 이 구조의 돈 계산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문제에서 오답이 안 나올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는요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이해를 시키려면. 그래서 자, 한다. 원금 A라고 할게요. 걔를 5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원을 한 번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매달 집어넣기 때문에 5만 원씩이라고 붙여놓으세요. 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식을 갖다가 느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5만 원씩 계속 저금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자율은 뭐 아까랑 똑같이 5만 원이면 5%만 가야 10% 하자. 10%. 많이 주자. 자, 이자율 10% 엄청나게 주는 거죠. 10% 주는데 요거 읽을 때 반드시 그 문장에 복리법이에요. 복리를 계산하세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읽을 때 10%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기간 주자. 기간은 우리 딱 5개월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10%는 여러분 아무 말 없어도 연 이율이다, 월 이율이다, 5개월이니까 월 이율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5개월 동안 5만 원씩 저금을 하면 5만 원을 5번 저금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만 따진다면 얼마가 있는 거예요? 통장에 25만 원이 있는 거예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알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이자 붙은 금액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먹는 거 주는가? 우리가 저기 뭐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다 알고 계셔요. 적금을 붓는다 그래. 적금을 부으면 만긴 날이 있고, 만긴 날 돈 타먹는 날. 알겠지? 그 만긴 날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기분이 해피해지니까 맛있는 것도 사먹고, 외식도 하고, 뭐 이런 날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런 돈 계산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재미없으면 재밌다고 생각해봐.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기환이 나가서 물 먹고 와. 오케이. 재미없어도 필요하니까 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한 거예요? 마치 표를 그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표를 갖다 그려주세요. 이게 어떤 표냐면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표예요. 이거 한번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공식도 외울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기수불은 매월 초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1월달 초가 며칠일까요? 1월 1일이죠. 예를 들어 이해가십니까?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동이체도 뭐든 무조건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돈이. 아시겠죠? 얼마씩요? 5만 원씩 쓰세요. 5만 원씩. 5만 원씩. 5만 원씩. 제가요 원래 이거 가르칠 때 공식만 주입해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야, 이럴 때 이 공식으로 써. 저럴 때 저 공식으로 써. 그럼 재미없어 솔직히. 왜 그 공식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거든. 됐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5만 원을 무려 5번을 적금했어요. 나나나 이런 구조를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머님께서는 자동이체로 5번 빠져나갔는데 그럼 이 총 금액 있잖아. 총 금액을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가 뽑아가지고 실생활에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중요한 약속인데요. 여기 드르륵 그 옆에다가 만기날이라고 써두시고요. 문장에도 나오기도 하니까 만기 돈 닿는 날, 회피한 날 되죠? 또는 이거를 은행에서는 정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같은 거 들어봤나요? 말에 정산합니다. 모든 은행은 연말, 그럼 월 단위면 월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만기날 정산날은 무조건 말일이래. 말일.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아무 말 없잖아? 그럼 말일에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알았지? 무조건 말일이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갑니다. 1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적응을 다 했어요. 나는 돈을 언제 받을까요? 퀴즈. 이거 5월 1일 날 돈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나는 돈을 언제 받을까요? 시사. 만약에 이 문제라면 말일 5월 31일. 이해가시면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그 있잖아요. 뭐 은행 취직하면 막 연봉이 막 7천 뭐 8천부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요 이 말일만 되면은 집에 퇴근을 못 하네. 막 새벽 막 4시 5시 막까지 일을 한대요. 정산을 해줘야 되거든.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대충 하나 써놓을게요. 5월 초가 5월 1일이면 이 문제 같은 경우 5월 31일이라고 생각한다. 머릿속에 그대로 생각한다. 이게 만기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다. 여기까지 콜?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자는 모르게 선언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복리법이야. 우리 문제는. 무조건 복리법이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사이드 딱 만들어 놓고요.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것만 이해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해시킬 게 이겁니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 밸류. 갑니다. 자, 내가 맨 처음에 1월 1일 날 5만 원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또는 저금을 했어요. 이 5만 원은 5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5만 원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가. 지금 현재 5만 원을 내가 갖고 있지만 5개월 지난 다음에는 5만 원이 아닙니다. 5만 원에 그 가치가 더 붙어서 그 가치가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가 붙은 금액이 그 미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5만 원이지만 미래 가치는 뭐하다? 더 커질 것이다. 야 그런 희망이 있어야 뭐 우리가 살든가 말든가 하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자. 2월 초에 냈던 5만 원, 요만 원도 4개월 정도 흐르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가치가 커질 것이다. 뭐만큼? 이자만큼. 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가 있는 거고요. 미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쉽게 맨 마지막에 냈던 돈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5월 초에 5만 원이었지만 자 만기날 5월 말일이야. 5월 말일에는 어떤 가치가 되어 있을까요? 라는 건데 되게 쉬워요. 5만 원이 원금이면 맞죠? 원금이면 그 이자가 10%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붙인다. 이제 이자 붙인다. 1 플러스 0.1 백분율 환산하시고 이자 붙이는데 지금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대략 몇 개월 지났나요? 1개월. 그러니까 1개월이면 1승을 주겠죠. 복리법은 등비수열 기수관점으로 주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미래가치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적응을 하는 거고요. 한 번 더 이제 꺾어주세요 여러분. 꺾어서 4월 초에 내가 적응했던 5만 원의 미래가치는 5월 말까지 가면 야 대략 몇 개월 지난 거니? 시작. 2개월 지난 거 아니니? 그렇지.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1 플러스 0.1이 몇 승을 준다 미래가치가? 2승을 줘요. 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듭적으로 주는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자율에 복리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한 번 더 할게요. 너 3월 초에 냈던 5만 원 미래가치는 뭘까요? 1 플러스 0.1의 3승이고요. 몇 개 안 되니까 다 쓸게요. 2월 초, 3월 초까지 이렇게. 2월 초, 1월 초까지. 자, 5만 원의 미래가치 1 플러스 0.1의 4승. 마지막 맨 처음에 냈던 돈의 미래가치 5만 원에 1 플러스 0.1의 5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콜? 되겠니?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머님께서 냈던 돈을 타먹을 때 돈을 뽑으실 때는요 이 돈의 미래 가치들을 더해서 주는 거지 이 현재 가치들을 더해서 준다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미래 가치를 전부 다 더했을 때 구조를 보아하니 보세요 이거 이 괄호에 드는 게 뭐죠 여러분? 1.1이죠 실제로는 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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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무슨 수열 구조입니까 이게? 등비수열 구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이 돈의 합계를 S라고 부른다면 이 돈의 합계, 즉 원리 합계. 자, 우리는 등비수열 배웠으니까 여러분 공비가 얼마겠어요? 공비가
공배 1.1이죠? 예, 그래서 공배 1.1 마이너스 1 잡고요. 자, 이 5개의 초항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어, 당연히? 이놈이겠죠? 그죠? 그래서 5만원 곱하기 1.1이라고 쓸게요. 중괄호 치고, 다시 1.1에 공비에, 이게 개수가 몇 개죠? 5개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5개월에 나오면 무조건 개수가 5개고, 그 다음에 뭐 10개월이면 무조건 개수가 10개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니? 5승, 붙이고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합니다. 물론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1.1의 5승 정도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단 1.1의 5승을 1.42로 계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구조 자체가 등비시열의 합이기 때문에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코리아. 좋아. 자, 그럼 완전히 이해 갔으면 여기다가 단순화 딱 시켜놔. 가보자. 그래서 결국 형, 나 지금 뭐 한 거야 도대체? 기수불에 대한 계산법을 배운 건데, 기수불에 대한 계산법을 갖다가 이제 구조화를 시켜놓으면, 저기 있는 걸 구조화를 시켜놓으면 하나의 일종의 공식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 대박. 당연히 문제 풀 때는 이걸로 가셔야지.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자, 일단 여기 또 봅시다, 여러분. 1.1이 공비인데요, 매번. 이 1.1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 플러스 2자율에서 나왔을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갑니다. 1 플러스 R 2자율 되니? 그게 공비니까 항상 거거 마이너스 1 잡고 그럼 항상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R이 되겠죠. 여기서 R은 100분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5%면 0.05 알았디요? 구조를 한번 잡아보세요, 구조를. 공식은 네가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야 잘 외워지지. 자, 그다음 이게 중괄호 앞에 붙는 게 이게 초항이었죠. 첫 번째 항이었죠. 이들 중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잘 봐봐. 5만 원씩 저금을 했는데 그게 원금이거든. 맞아, 원금이거든. 거기다가 곱하기 1.1을 곱한 거다. 1.1이 뭐지? 얘들아, 1.1이 시작 1 플러스 R인 거죠. 맞죠? 그래서 매번 이렇습니다.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붙인 것을 초항이라고 잡는다. 기초불에서는. 오케이? 엔드 중괄호 다시 1 플러스 R가 공비니까 그놈의 기간승. 왜? 5개월이면 5승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 자, 요게 기소불의 또는 기초불의 원리 합계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도하라는 서술형 문제도 있어요, 내신에는. 아시겠죠? 이 공식을 네가 만들어 봐라.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알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으니, 자, 이번에 문제 확실하게 외워서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어때요? 이해 가시겠어요? 괜찮아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요거 1은 이제 날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R분의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온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기말부를 가볼게요. 기말부는 똑같은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요 똑같은 예제를 통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1월, 2월, 3월, 4월, 5월. 자, 똑같이 저금을 할 겁니다. 몇만 원씩? 5만 원씩. 랄랄라. 그런데 이제는 언제 저금하냐면요. 1월 말에 저금을 할 거예요. 2월 말에 저금할 거고요. 한마디로 뭐 3월 30일 뭐 이런 시점에 저금을 할 거예요. 이제 5월 말. 네, 이렇게요. 그걸 기말분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적응을 할 거예요. 주영이 두 번째 물 먹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가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죄송합니다. 재미없어도 할 건 해야죠. 자,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번엔 상황이 약간 달라졌죠? 말해. 그러니까 이제 1월 30일, 2월 30일, 뭐 3월 30일 이 정도의 돈이 빠져나가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죠. 이 돈을 다 저금하고 나면 난 도대체 돈을 언제 찾을 수 있을까?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역시 아니 생각해보면 얘들아 이게 5월 30일쯤 되거든? 말이 됐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 만기는 날 또는 정산하는 날짜는 무조건 말이라고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괜찮아? 오케이. 자, 질문입니다. 5월 말에 마지막으로 돈을 냈어요. 그럼 나는 돈을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6월 말. 그러니까 보통 6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를 하나만 교정해 주세요. 아시겠죠? 5월 말이에요, 그냥. 5말. 여기가 5말이잖아. 여기가 5말이에요. 대략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5월 31일이었다. 그 다음날? 이 정도.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안 넘어갑니다. 알겠죠?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냥 대략 그냥 이날 그다음 또 그 다음 날 그냥 돈 바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장점이 있죠. 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돈들의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쌍쌍쌍쌍쌍 만약에 5월 말에 냈던 돈부터 보신다면요. 내가 이게 또 5월 말 여기 또 5월 말 별로 차이가 없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럼 은행에서 봤을 때 돈 줄 때 얘 미래 가치에다가 이자를 주겠니 안 주겠니? 안 준다고. 그래서 이 5만 원은 미래 가치 또한 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줍니다. 요게 아주 단점이죠. 단점 중에 단점이죠. 돈을 빨리 받는 대신 기다리지 않는 대신 미래 가치가 하나 줍니다. 오케이야?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만약 이것을 6월 말로 생각하신다면 어때요? 한 달 지나니까 어때? 이자를 좀 줄 수밖에 없지. 그치? 그게 아니라고. 알았지? 자, 갑니다. 4월 말에 냈던 5만 원의 미래 가치는 그러면 여기가 4월 말이고 정산 날짜도 5월 말이니까 딱 한 달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쵸? 따라서 이번에는 5만 원에다가 이자를 줘야죠. 1 플러스 자, 이자를 몇 프로? 10%였죠. 0.1에 1승을 주.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평으로 1승이 나옵니다. 3월 말에 냈던 것도 마찬가지로 2개월 지났으니까 1 플러스 0.1에 2승.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기초부라고 기말부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치고 맨 마지막 거 요거 맨 마지막 거 5만 원 곱하기 얘들아 1 플러스 0.1에 몇 승이겠어 얘들아? 2승, 3승, 4승으로 끝나잖아요 여기가. 이해되지 여기까지? 예. 땡땡땡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기말별로 적금을 부었든 타먹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더한 금액으로 우리가 지금 네 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한 거야 이건. 역시 구조적으로 보면 이 괄호만 보시면 너에다가 이만큼을 곱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너에다가 이만큼을 곱해줬고요. 이게 다 등기시월이거든요. 그죠? 공비 1 플러스 0.1짜리.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원리합계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현대야 똑같은 구조가 1.1이라고 할게. 1 플러스 0.1은 1.1이잖아. 마이너스 1 잡고 얘는 초항이 이대의 첫 번째 항이 그냥 5만 원이야. 쭉. 그 다음 다시 공비가 1.1이니까 그거에 개수 볼래 얘들아? 개수도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무조건 5승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전 문제하고 다른 점은 이거야 이거 첫째 항. 그럼 이게 기말불에서는 첫째 항이 그냥 원금 그 자체가 되어버리거든. 자 기초불에서는 원금뿐만이 아니라 1 플러스 R 한번 준 이자까지가 초항이었어. 그 차이가 이렇게 없는 거야. 이해되냐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니네가 적금을 들을 때 기초불이 유리하겠니? 아니면 기말불이 유리하겠니는 답이 나온 거야 지금 바로. 뭐가 더 유리하다고 얘들아? 기초불이 유리하다고. 한 달 정도 더 기다리더라도. 무슨 말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구조의 계산법을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말불도 단순화해가지고 공식 하나 적어볼게요. 기말불에서는 자 원리합계를 구하실 때 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1 플러스 R 다시 한번 1에다가 이자율을 더한 거 저거 10%에 0.1로 그냥 1.1이었죠? 그게 무조건 공비야. 그러니까 공비 빼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 기말불로 계산하실 때는 원금 5만 원이면 그 5만 원 그대로가 첫째 항이 된다. 됐지? 공비수의 첫째 항이 된다. and 1 플러스 R 공비 주고 기간이 5개월이면 무조건 5승 10개월이면 무조건 10승 때리면 된다.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마이너스 1 요 정도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 기초불과 비교했을 때는요 얘가 좀 더 작아요. 아시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구조를 이제 전달을 한 거고요. 더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라사에도 없고 실제로 저기 뭐죠? 교과서도 없으니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내신 대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원리합계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자, 다시 자 1082번을 좀 봐주세요. 네. 쭈쭈쭈쭈쭈쭈쭈 태연이 부모님 좀 봐주세요. 자, 조금 기분 냅시다.
그리고 오늘 수상 이제 커넥트를 2차 함수 그 마무리 정리를 지어야 되니까 조금 빡셀 수 있어요. 그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활용 문제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좀 집중해 주시고 선생님이 또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 교재 요거 디자인 좀 해봤는데 별론가요? 역시 수학 치면 별로구나. 그래서 요거 이따가 좀 나눠드릴 테니 좀 열심히 좀 다가와 주셔야 이제 교육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과정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82번 보시면 세어있는 부모님이 이렇대요. 노후 생활을 위해서 놓으세요. 자, 매년 말에 또글뱅이 팍 쳐주시고요. 매년 말이구나. 자, 얼마씩 200만 원씩 대박. 자, 여기 식이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식 붙으면 무조건 적금이라고요. 알겠죠? 200만 원씩 적금하라고 한다. 자, 연이율이고요. 네, 연당이니까. 자, 연이율. 발음 조심하셔야 돼. 연이율 4%고요.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몇 년? 10년 동안 열심히 적응을 하면 자, 얼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계산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원리합계를 일단 구성을 하실 때 가자. 그 아까 그 표를 항상 문제 풀 때마다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포인트. 이거 매년 말이면 기말부린 것 같은데. 자, 봐주시고요. 자, 구조, 원금, 이자율, 백분율로 0.04. 그 다음, 기간. 딱 봐주신 다음에 식을 세우는 거죠. 아시겠죠? 갑니다.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자,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므로 무조건 공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매년 말일 때는 원금 그대로 데리고 두는 거야. 원금만 됐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의 기간 N승 마이너스 1 요구조다. 요구조다. 알겠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만 익숙해지잖아요. 겁나 쉬워요. 1 플러스 1이 뭐예요? 이게 백분율 여기 0.04인데 이 1.04죠. 1.04에 1 빼봤죠? 당연히 0.03 거고요. 어때요? 이해가시겠어요? 원금은 200만 원인데 200원 쓰세요. 나중에 많으면 공 4개만 붙이시면 돼요. 답에다가. 알았죠? 중괄호 치시고 다음 1.04의 기간 10년이야? 그럼 10승 때리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이게 답이거든. 어렵지 않지? 외우니까 어렵지 않은겨. 근데 이제 여기에서 1.04의 10승이 나와 있거든. 1.48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요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내시는 되게 중요하다. 이네. 그래서 0.04분에 여기 200 있었고 이게 1.48이라면 얘들아 1 빠지면 0.48이잖아.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소수점 있는 거부터. 자, 위 아래 얼마씩 110 곱하면 되거든. 100. 그러면 4가 되고 여기는 48 되고.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럼 약분 한번 딱 주시면은 12. 그럼 12에다가 200 곱해봐 얼마야? 2,400. 정답 2,4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400만이라고 붙이면 되는 것 같아. 알았지, 얘들아?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0만 원씩 10번 저금했으면 2천만 원인데 400만 원이면 이자를 더 붙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사용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개념 정리 한번 보시면서요. 83번과 84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84번은 같이 합시다. 미안해요. 83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83번 3요소 적어두고 가세요. 3요소 적어드릴까요? 매월 초. 오늘 계산해주세요. 계산 초 5,000원 헐. 여러분 1년이면 12개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월 단위라면. 그쵸? 좋아. 좋아. 그다음에 이제 계산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산기를 못 써가지고요. 그죠? 아직 우리나라는 계산기를 못 써요. 고등학교에.
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계산 끝까지 한번 해주세요. 만 원이구나. 자, 다 되셨으면 일단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이 거지 같은데요? 65650 맞나요, 여러분? 65650. 그래서 항상 이 초불이기 때문에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기초불의 원리합계는요. 자, 월요일이 0.01이네요. 아싸, 공비는 1더해서 1.01 마이너스 1 잡고. 이 초항이 중요한데요. 얘는 맨날 5,000원씩인가 봐요. 그래서 5,000원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치면 안 되고요. 기초불은 한 번 더 이자율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1을 곱합니다. 이게 하나의 1승인 거죠, 원래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자 1.01이 공비였으니까 공비에 자 12개월로 환산하셔야 돼요. 그럼 12승 주시고 마이너스 1을 붙인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기초불이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 초항 첫 번째 항의 차이를 느끼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계산해 보시면은 65650. 여기까지 65650. 자, 그 다음에 84번. 그래서 이 결국 이 두 가지를 이해해서 내신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가장 잘 나오는 내신 문제 스타일이 이거래요. 뒤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되겠죠? 이렇게? 가자. 자, 내년 말에, 그럼 말에 또 물냉이 쳐주시고요. 나는 얼마씩 저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A 만원씩 저금합니다. 요게 이제 원금이죠. 원금이 5,000원, 이렇게 200만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A 만원이라 쳐라.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딱 열심히 저금을 하는데 10년 동안 저금을 할 것 같아. 근데 10년 동안 저금을 하고 나서 내가 최종 목적지가 얘들아 300만원인 거지. 나는 이 돈을 갖다 만들고 싶은 거지. 라는 거예요. 예. 연율 5% 줬고요. 자, 그럼 여러분 내년 말에 그 저금을 했으니까 원리합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원리합계를 만들어 보시면요. 말불로 자, 연율이면 얘들아 0.0으로 바꿔주시고요. 1 더하면 1.05가 공비. 자, 공비 마이너스 1 잡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내년 말이니까 어차피 첫째 항은 그냥 원금과 똑같겠죠. 근데 이제 원금은 그냥 A만원이라고요. A만원. 그래서 A만원. 땡스까지 이렇게 A만원 주시고요. 자, 1.05의 기간이 얼마죠? 10년이라고요? 10승 마이너스 1. 자, 이게 원리합계다. 근데 이 원리합계가 최종 목적지가 뭐였다고? 얘들아? 300만원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어때? 되시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거꾸로 A를 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내신 정도. 이해갑니까? 여기서 막 여러 가지 막 꽈져 있는 그런 문제도 실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들아 0.05에 10승을 찾아봐야지 1.6으로 계산한다. 이게 1.6인가 봐요. 1 빼면 이게 0.6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요 분수부터 계산하시면 0.05분의 1.6에서 1 뺐으니까 0.6이 되고요. 그쵸? 여기다 100 곱하시면 5분의 60 되는 거예요. 5분의 60. 괜찮지? 약분하면 얼마? 10이지. 결국 얘가 12a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12a가 되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만 단위였기 때문에 a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만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충분히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25만원이 정답이야. 25만원씩 적어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할만하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라스트로 리뷰를 한번 봐주실래요? 리뷰? 우리 리뷰에서 그 XQ 문제도 있잖아요. 그 중에 원리합계가 이게 있어요. 아주 특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일단은 1107로 갑니다. 1107. 요거요. 1107로 갑니다. 원형기 문제. 우리 원형기 문제로 갑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왜 특이한지를 여러분들 거기다 좀 포인트 잡아두세요 세요. 왜 여태까지 문제들과 다른 점이 뭐냐? 자, 가볼게요. 3요소 쭉. 자, 내년 초에 똥을 등시시고요 자, 내년 초에 연이율 3%. 자, 연이율 3%. 오케이. 자, 복리로 10년 동안. 오케이. D가 나왔어. 10년 동안. 자, 열심히 적금 적립하려고 한다. 근데 얼마씩 적금하는지 안 나왔지.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첫 해에 얼마? 100만 원을 저금하고. 근데 아까 전까지는 계속 얼마씩 이라만 붙었는데 얘는 첫 해에 100만 원을 저금하고. 됐지? C가 아니야. 100만 원 저금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전년도보다 플러스 3% 많은 금액을 저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나중에는 알겠지만은 증액 문제라고 해. 돈을 일정하게 저금하는 게 아니라 돈을 늘려서 저금하면 더 많이 받으니까. 무슨 말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증액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나와. 역시 내신에. 알았지? 여기까지. 특이하잖아. 근데 이 문제를 아까 전과 동일하게 공식으로 풀겠다? 이딴 말은 안 되는 거지. 왜? 달라졌잖아. 금액이. 맞아 안 맞아?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공식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정석대로 자, 뭐 만들어보자? 표 만들어보자. 이렇게 가셔야 돼.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가르쳤던 그 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는 거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자, 형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마무리할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알았어. 그럼 1년 2년 귀찮지? 땡땡땡 9년 10년. 야, 니네 이 서술형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서술형이라도 이 정도 하면 되거든.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10년. 자, 그다음 돈을 미안해. 자꾸 돈을 붓는다는 말을 원래 많이 쓰거든. 돈을 저금하는 시점. 뭐라고? 초. 알았지? 자, 초 잡아놔. 초를 잡아놔야 돼. 초. 그럼 이제 어떤 말이 되냐면 이 1년 초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2001년 예를 들어서 2001년 초. 그 뭐야? 2001년에 1월 1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았지? 그럼 2001년, 2002년, 2010년 초. 그러면 정산하는 날, 만긴 날 언제일까요? 2010년 1월 1일에 돈을 냈는데 무려 대략 1년 정도 더 기다려가지고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2010년의 마지막 12월 30일이냐? 그냥이 그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연말, 한마디로 연말. 연말에는 되죠, 거지? 연날. 이거 좀 정확하게 써줘. 여기를 1월 1일이라고 보시면 여기는 12월 31일 미쳤어. 와, 여기까지 기다려야 돈을 준다고. 이런 얘기야. 약속이니까 이거는 됐냐? 좋았어. 근데 문제가 있어. 자, 맨 처음에는 100만 원을 갖다가 저금을 한대. 그래? 좋아. 됐죠? 오케이? 좋아. 근데 써놔야 돼. 그 다음 연도에는 여기다가 3%를 늘리래. 그러면 밀리다 줄이다 많이 해봤잖아. 이제 빨리 해봐.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게 되면 2차 방이나 2차 부동식에 대한 어떤 그 응용 문제 같은 것도 잘 된다고. 1 플러스 붙이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1 플러스 얼마? 0.03. 네? 좀 줄일게. 그래서 바로 그냥 100만 원 곱하기 1.03이라고 붙여. 난 이 돈을 저금한다고. 2년째. 한 번만 더 할게. 자, 만약에 얘들아 적어. 제발 적어. 내가 적으라는 거 적어 제발. 이걸 적어놓고 구조를 한번 보면 되게 쉬워. 또 보다 보면 3년. 야, 1년, 2년, 3년 있어서 쉽게. 그 3년 때에 저금한 돈은 얼마겠니? 사랑하는 얘들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3%씩 증액시킬 거니까. 그럼 뭐가 돼? 뭐 식사할 거 없어. 1.03에 2승 이러면 된다고. 그게 결국 우리가 등비시효를 배우는 목적이야. 뭔가를 늘리거나 퍼센테이지로 뭔가를 줄일 때 전부 등비시효인 거야. 그래서 이해돼 여기까지? 그럼 간다. 2009년
9년 때는 얼마 적으면? 얼마 적으면 거야? 1만 곱하기 1.03에 몇 승? 8승! 그렇지, 8승. 이거 되는 거지. 그게 규칙이지. 맞아, 안 맞아? 이 연보다 작잖아, 하나가. 되냐, 지수가. 다시, 10년 초에는 얼마 적어갈 거야? 마지막, 100만원 곱하기. 귀찮아. 1.03에 몇 점? 9승을 적어갈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증액한 금액들을 적어간다. 이런 문제야. 되겠냐?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뭐 미래 가치는 막 몰라도 돼.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 정산 날짜에 너의 돈은 얼마냐 이거지. 너의 돈은 얼마냐 이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 정산 날짜에. 야, 그럼 정산 날짜까지 엄청나게 기다려야 돼. 대략 몇 년 기다려야 돼? 여기 이 시점에서는 몇 년 기다려야 돼? 1년. 이 시점에서는 2년. 알겠지? 그러면 그 1년 지날 때마다 이자를 몇 프로 준다고? 3% 준단 말이오. 당연히 이 돈, 이거부터 계산하는 거야. 하나 끝부터 계산하라고. 이 돈의 미래 가치는 100만 원에 원래 1.03의 구승이 있었는데 걷다가 또 이자 3%를 주면, 그러니까 이따운 문제는 항상 이자율과 증액하는 퍼센테이지가 똑같아. 그래야 계산이 편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1.03에 1승을 붙일 거야. 한 번만 더 할게. 9년 초에 됐던 이 돈은 미래 가치가 100만 원에 원래 1.03의 8증이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도 많이 기다렸다. 1.03에 자, 몇 승을 준다고 얘들아? 2승을 붙여준다고. 이 정도만 보자. 이 정도만. 괜찮나? 그럼 얘들아, 이 지수법칙 때문에 얘랑 더하면 몇 증? 10승. 얘도 마찬가지 더하면 몇 승? 10승. 그치? 밑이 같으니까. 어때? 신기하게도 동일해지지? 가치들이. 그치? 그래서 자, 100만 원 곱하기 이거 훨씬 더 쉬울 수 있어. 1.03에 10승만 쫙 나온다라는 거죠. 되었습니까? 그럼 당연히 동계산 할 때 이거 다 더해줄 건데 똑같은 금액이라면 개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개수만? 됐니 여기까지? 개수 몇 개일까요? 10개지 뭐. 10개. 10년 부었으니까. 그래서 정답. 이 돈에 곱하기 10개. 개는 개수. 10개를 곱한 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냐? 사실 증액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부정한 보시면. 됐지? 계산도 깔끔하고. 그래서 1.0의 10승이 1.34잖아. 그러면 요거 그다음에 곱하기 1.34로 바꿔주시고 곱하기 다시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얼마나 쉬워요. 1434 1.34로 바꾼다. 공 3개만 붙이면 되죠. 하나 둘 셋 1340만원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고 또 알아놓고 저런 거 배워봤어? 까지는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 수열 여기까지 해서 완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 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열의 그 핵심일 수도 있어요. 시그마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복습해 오셔야 돼. 라센으로만 다시 재시험 낼게요. 라센만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수열 복습해 오시고요. 이 수열 단원만, 수열 전범위만 우리 12월이죠 지금 벌써. 오이고 14일 뭐 할 때? 그 뭐 반배치고사라고 하던데요. 자, 반배치고사 볼 때 수열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수열, 단원이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수상은 다항식부터 이차함수까지 똑같이. 아시겠죠? 난이도 매우 낮아질 겁니다. 지난번에 봤던 시험보다도. 알았죠? 낮게 일단 시험을 보고 거기서 이제 등급 커서 좀 갈라서 이 학교 또는 이 지역의 어떤 학교에 갔을 때 몇 등급이 나오는지 좀 조사를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반배치인데